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또 시장에 대응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내일 하루도 쉬는 날이 단비같이 있어서 네, 즐거운 어린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배워야 산다 코너를 통해서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편에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산업편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기업을 또 말씀드렸고, 그 기업을 살 때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그 네 번째 산업편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먼저, 기업을 먼저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산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보시기 전에 내가 매수할 기업이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 그 산업군이 매력적인지를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은 산업이 좋으면은 전반적으로 거기 속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을 체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방법에는 뭐 버텀업 방식이라 그래서 기업을 그냥 보고 정말 좋은 기업을 사서 기다리는 정석적인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전략입니다만, 특히나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주식시장 20여 년간의 시장을 보면 사실은 좀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텀업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탑다운, 즉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을 보시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께 그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부분, 내가 속한 시장이라든지 산업을 보는 이런 눈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또 좋으시지만 전체적으로 큰 숲을 먼저 보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마지막 시간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죠. 1월달 올 초 들어서 바로 급락을 하면서 한 10% 정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2600까지 보게 했다가 지금 5월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까지도 2600에서 2800의 박스권을 좀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산업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차트는 음식료 업종의 차트죠.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잘 보시면 올 초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올 초에 보면 네,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월 달은 사실 비슷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이 박스권인데 반해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지난 두 달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곡물 관련주도 뭐 그렇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이라든지 하이트 진로라든지 뭐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보는 눈,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여러분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산업이 지금 유망한가? 시장은 예를 들어 지금 좀 힘들지만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좋은 산업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꼭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보실 때 그 코스피 차트 또는 종목 차트만 보지 마시고 산업의 차트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현재 속한 산업의 차트를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하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거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투자자들이 꼭 해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료 업종의 차트를 참고로 한번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실제로 보면 음식료 업종의 주요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오뚜기의 차트고요. 상단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CJ 제일제당, 그다음 세 번째가 농심, 그다음 하단의 첫 번째가 롯데칠성, 그다음에 삼양식품, 그다음에 하이트진로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최근 한 두 달간 정도의 차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3월부터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었고 하락을 했고 재미가 없었지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료 업종이 이 6종목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한 3월 정도부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아마 시장이 약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투자 수익을 좀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을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장에도, 어느 시장에도
대체적으로 시장이 약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약하면 10중 8구는 떨어지죠. 대부분 하락하는 종목이나 업종이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올라가는 섹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투자 수익을 올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동안에는 약간 좀 교육적인 측면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다면, 오늘은 좀 올해 좀 관심이 가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겠나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 2분기 지금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투자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과연 어떤 업종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부터, 전체적으로는 이제 건설, 원자력, 2차 전지, 반도체, FPCB, 그 다음에 로봇, 메타버스, 미용기기. 지금 보면 한 8개 정도의 업종을 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뭐 투자할 대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건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달이 굉장히 좀 핫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 건설, 주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을 건드리는데, 일단은 새 정부의 공약이 주택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기대감이 분명히 큰 거죠. 이런 부분이 건설업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책 관련주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또 마침 올해가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해기 때문에 정책 관련 업종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50만 원 공급 기대감이 가장 큰 재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좀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규제 완화가 지금 보시면 조금씩 이제 일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뭐 정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지, 이와 같은 정비 사업지 공급 물량 증가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 사업지에 대한 물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그 업종을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도시재생 테마도 있었고 여러 흐름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정비 사업지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일단 시장을 좀 주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한 기업 한 기업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속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대형주의 흐름, 또는 중소형 건설사의 흐름, 또는 건자재 쪽의 흐름, 막 이런 것들 다 같이, 아니면 시멘트 뭐 이런 업종의 흐름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간중간 테마성의 상황이라든가 또 수급들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하신다면 아마 긍정적인 또 수익을 체크할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종의 차트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같은 게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일단 선방향에서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최근에 이제 원자력 가격, 그러니까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상승 때문에 이제 쭉 조정을 좀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정책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5년간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 내내 건설업종에 대한 정책적인 이 부분은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4월에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벤트라든가 수주 부분에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덧붙이면 최근에 그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건설사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 사실 중동 쪽, 해외 쪽이죠. 해외 매출하고 내수 쪽하고 거의 반반 정도, 뭐 어쩔 때는 사실은 해외 부분이 더 컸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중동 지방,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의 수주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재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건설주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종. 그래서 건설업종 계속 끊임없이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요. 뭐 단기적인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물론 흐름들의 업종을 갖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도 좀 원자력 관련주들이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좋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역시나 이제 기대감이 큰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조건부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를 클린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쪽으로 조건부로 좀 결정을 했어요. 네, 텍소노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EU에서 이렇게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클린 에너지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거나 할 때 원가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보다는 유가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원자력은 상당히 이제 원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대응 가능한 얘기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유가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원자력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원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는 확대될 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22년에 13기가와트 수준에서 2037년에 96기가와트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측은 뭘 얘기하냐면은, 시간이 가면 2037년이면 앞으로 한 15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년 동안 무슨 얘기예요? 전기차처럼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주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수주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적인 흐름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좀 성장하는 산업으로 원자력 발전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을 해외에서 수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제가동 원전 재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매출이 굉장히 확대가 되겠죠. 역시 기대감이 다시 커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현이 된다라고 그러면 약 15조 원 정도의 원자로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런 지금 예측입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에 단에서 보면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여러 또 부품이나 소부장 업체들 이런 기업까지도 흐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전 관련 주요 종목들의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갖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상단에 왼쪽 상단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뀌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봉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좀 횡보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좀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전기술의 흐름입니다. 한전기술도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횡보지만은 다시 한번 숨을 좀 고르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한전 KPS도 역시 좀 횡보의 흐름. 하단에 보시면 일진파워인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죠. 2배가 넘게 좀 오른 상황인데 추세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흐름을 보시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소부장주들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에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보성파워텍의 주봉인데요. 역시 보성파워텍도 지금 올 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주가가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런 흐름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신기계는 오히려 한 3배 정도 주가가 오른 것 같네요. 올 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올랐다. 그러니까 미리 벌써 선반영을 한 거죠. 정책 기대감들도 있었고 이제 탈원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의 흐름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숨고르기 할 정도는 숨고르기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추세를 살릴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역시 꾸준히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원자력 발전 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다만 단기간에 끝날 테마라기보다는 크게 시간이 갈수록 아까 제가 수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을 대처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장주 섹터죠. 2차 전지. 이제 여태까지 건설이나 원자력 쪽은 약간 이제 정책 수혜가 되는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2차 전지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또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역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성숙기가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지금 도로에 나가보면 이제 점점 늘어났죠? 이제 예전보다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거를 좀 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로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차게 된다면 이제 성숙기로 성장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성장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소재 가격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충분히 원가 변동에 연동할 수 있는 판매가에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보시면 원자재 가격도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됐잖아요. 급등하는 모습에서 조금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낙관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뭐 전해질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소재 부문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판가 전이가 양호한 업종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LNF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라 그러면 사실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좀 2차 전지도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중에 이 산업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좀 관심 있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업들이나 이제 예측치를 보면은 성장성이 계속 좋아요. 사실은 이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성장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신다면 아직도 성장 중에 있다. 충분히 먹을 부분이 남아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차 전지 산업은 꾸준히 셀업체를 비롯해서 이런 소부장 업체까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역시나 여러분께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그 차트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첫 번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셀업체죠. 사실은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분사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3월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상단 두 번째죠. 삼성 SDI의 차트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한 46만 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 60만 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추세를 좀 살리고 있다. 아무래도 좀 저평가가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심했기 때문에 삼성 SDI 추세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NF의 차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3월 달에 16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는 별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LNF 같은 경우는 장중에 4월 달에 25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역시나 기대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시면 역시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역시 이제 양극재 쪽이죠. 양극재 업체가 흐름이 좋았는데 역시나 3월에 30만 원대에서 현재 50만 원대를 보이고 있는, 그러면 주가가 몇 프로 오른 거죠? 한 70% 정도가 바닥 대비해서는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3, 4월 사실 1월에서부터 계속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사실 2차전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죠? 충분히 뭐 조정을 많이 받았기도 했지만 사실 최근에 탄력성 있게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도 사실은 시장이 오히려 좋아진다라 그러면 더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단에 그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이제 소부장 업체가 되겠고요. 역시나 주가 흐름은 3월 달에 5만 4천 원대에서 최근에 7만 원대까지 상승, 아주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는 이제 첨보라는 이제 전해질을 만드는 첨보가 되겠죠.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역시나 탄력, 주가의 등락폭은 뭐 다른 업체보다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사실은 2차전지도 좀 반대로 갔거든요. 시장은 약했지만 2차전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는 그만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 약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수익성,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비싼데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출이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시고 현재 실적을 보시기보다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지 또 수주가 더 늘어나는지 이 부분들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성장주 섹터죠. 반도체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정말로 핫한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슈,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공급 이슈도 좀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원가 인상 부분도 있었고 또 디램 가격의 약세 부분도 있었고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 사실 너무나 많은 그 이슈에 노출되었던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대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로봇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정말로 성장 산업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가 줄어들까요, 수요가? 저는 사실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서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장 부품이 많이 반도체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 물론 그쪽은 또 아날로그 반도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일단 내용을 보시면 올해에는 이제 클라우드하고 머신러닝 쪽에 있어서 서버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높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휴대폰이라든가 다른 PC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서버 쪽의 수요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버 쪽의 수요는 고성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최근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서버 제품 수요는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실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든가 사실 데이터 센터라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수출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중국향이 좀 부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역시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도 역시 가미가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 정책을 폈죠. 사실은 이거를 그 대응의 방식의 차이인데 사실 중국에서는 봉쇄 쪽으로 좀 전략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여파를 좀 미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고, 그러나 중국의 봉쇄라는 부분도 저는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해결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언제까지 계속 봉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보셨을 때
중국이 오히려 봉쇄를 해제하게 되고 완화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전체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이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 환경에 대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좀 불가피합니다. 현재 당장만 봐서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으로 또 증시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현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력한 그런 긴축 정책이 예고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부분은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도 변동성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요? 그 산업이 만약에 사양 산업이 아니라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대로 뭐가 증가해요? 그렇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 밸류 매력이 증대를 하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서 점점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밸류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반도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들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부 부분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조금 뒤졌다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고 또 TSMC에도 비메모리 쪽은 조금 수율이 좀 안 나온다는 부분 여러분이 이제 익히 들으셔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신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가전이라든가 휴대폰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디램 가격의 하락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차적으로는 반등의 기대감이 점점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어쨌든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한익스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사실은 그 진입장벽을 깨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좀 더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의 주요 흐름을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봉의 흐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조금 하락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특히나 다른 반도체 종목하고 좀 다르게 한익스와 더불어서 시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환율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겹치면서 매도가 됐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로도 추가적으로 더 뭐 하락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하락은 하락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에 대한 목표치하고 대비했을 때 지금은 하락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저점에 지금 주가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반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 역시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죠. 그런 흐름이어서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엔 사실 좋았죠. 굉장히 상승 탄력을 키우다가 올해 들어선 좀 횡보 내진 약간 약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세 번째 차트가 이제 DB 하이텍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역시나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의 횡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워낙 뭐 매출이나 실적들이 기대감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횡보 정도로 좀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ISC라고 하는 개별 종목입니다. 이제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사실 소부장 쪽은 아무래도 이 칩 메이커 쪽보다는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칩 메이커 쪽보다는 소부장 쪽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출처가 단순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보면 일봉인데요. 26,000원에서 현재 38,000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단의 두 번째 종목은 이제 PSK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약간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휴대폰 쪽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PSK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3만 원대에서 현재 5만 원 수준 가까이 지금 주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 들어서 횡보 정도의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고전을 해서 그렇지 반도체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소부장 쪽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그 하단의 차트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이제 증착 쪽에서 ALD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이제 10,000원 선에서 올해 더블이 났죠. 2만 원이 넘어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소부장 쪽에 있어서는 주가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차별이 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실 때도 칩메이커 쪽하고 또 소부장 쪽하고 좀 나눠서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영원한 성장주 테마다. 그래서 향후에 4차 산업의 전개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주도 흐름이 될 역시나 후보군 중에 하나다. 이차전지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반도체 업종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 업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업종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로봇 그러면은 조금 아직은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로봇이 당장 우리 곁에 막 가깝게 뭐 이렇게 활성화되게 저변 확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주로 대세를 좀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매장에 가면은 무인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최근 매장에 가보면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주문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매장 직원한테 이렇게 우리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키오스크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결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실 키오스크는 로봇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 사실 키오스크도 거기다 만약에 말까지 하게 되고 뭔가 배달까지 이렇게 주문까지 받아준 다음에 응대까지 해준 다음에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로봇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 분야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질적으로 매년 50% 이상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금 2022년이니까 2년 후에는 규모가 1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짚어보는 거는 지금 당장 저변 확대가 된 건 아니지만 로봇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매년 50% 이상 사실 2차 전지 시장처럼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차 전지도 사실 예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생각을 테슬라가 나오면서 막 모델 S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커진 건데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은 생각을 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정책 수혜주부터 성장주 또 지금 이제 4차 미래 산업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공통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산업에서 종목을 고르고 기업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날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산업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로봇 산업이 제가 매년 50% 이상 성장한다. 그럼 여러분이 과연 이거를 안 보셔야 될까요? 당연히 보셔야죠. 계속 관심 있게 로봇 산업이 어떻게 진화되고 또 거기 관련된 기업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수익이 나는 거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특히나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삼성전자가 과거에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향후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하고 AI 분야예요.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400조인데 24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산업에
선도적인 위치를 빨리 내가 점유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매년 50%씩 세계에서 성장을 한다는데 이거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했다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을 꾸준히 하고 계셔요. 관심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로봇 테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 쪽으로만 좀 이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는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대형주가 아마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계속 로봇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 사업입니다. 출시를 하고 있어서 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5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로봇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것도 전기차에다 자율주행을 입히면 그게 로봇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이오닉 5도 로봇 택시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를 대기업들이 보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 있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아크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맵도 출시를 하고요. 또 이렇게 배달 로봇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뉴스에도 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미 네이버도 그런 쪽에 관심 있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로봇 세상 이 부분은 단순히 제조업 로봇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용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향후에 대세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로봇 관련주의 흐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테마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게 로보티즈의 흐름인데 역시나 단기간의 주가는 뭐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큰 어떤 변동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의 모습이었고 최근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시는 게 이제 에브리봇의 차트 흐름이에요. 에브리봇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 로봇 시장에서는 1위죠. 1위를 뭐 마크하고 있는 에브리봇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보시면 작년 하반기 2만 원대에서 현재 4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유진 로봇이거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3,000원에서 지금 7,000원이거든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이거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그런 흐름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첫 번째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휴림 로봇이거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무려 작년에 1,000원이 안 됐는데 지금 최근 고점이 한 4,000원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주가가 오른 거죠. 그만큼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차트가 SPG의 차트예요. 역시 이제 로봇을 하려면 이제 감속기 같은 거, 그 안에 있는 부품, 소부장이 역시 로봇에서도 소부장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의 대표가 이제 SPG라는 이런 같은 기업인데 SPG도 보면 주가 거의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트도 역시나 부품주죠. RS 오토메이션 역시나 좋은 흐름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로봇 산업은 단순히 이런 테마 흐름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융성할, 성장할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향후에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또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든가 뭐 M&A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될 겁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부분에 지분 투자를 했던 것처럼 역시나 이런 부분에도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로봇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 산업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그 메타버스 그러면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통칭해서 메타버스. 버스는 이제 세상이고 메타가 가상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페이스북 아죠? 페이스북 아시죠?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회사 이름을 아예 메타 플랫폼스로 바꿨거든요. 그만큼 가상의 세계,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산업이 될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명을 심지어 바꾸는 정도까지. 그래서 메타버스는 굉장히 신성장 동력, 큰 앞으로 융성한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메타버스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가상화폐라든가 NFT와 결합해서 메가 트렌드로 현재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항상 보셔야 되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테마주 형태로 좀 일부 좀 움직였지만 메타버스는 큰 트렌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2028년에는 아까 제가 로봇 시장보다 지금 이게 단기간에 더 커요. 2028년에 8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매년 4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아까 로봇도 매년 50% 성장, 메타버스도 매년 40% 성장, 전기차도 예전에 지금도 엄청난 성장. 그죠? 무슨 얘기죠? 성장 산업의 한 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쪽으로 계속 시각을 바꾸셔야지만이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찾으시고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업종과 종목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쪽에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도 역시나 미래 먹거리로, 아까 로봇과 더불어서 메타버스도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메타버스도 큰 하나의 트렌드 또 산업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관련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는 그 대형주가요. 왼쪽 상단이죠. 첫 번째가 네이버의 차트거든요. 네이버는 사실은 주가 흐름이 사실 좀, 여기 뭐 네이버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좀 힘든 차트의 모습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은 메타버스에서는 좀 앞서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근데 제페토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성장하고 있어요. 제페토는 굉장히 좋거든요.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왜 빠지느냐. 뭐 네이버는 사실 뭐 메타버스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자가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20대도 아니고 1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층들도 잘 안 해보거나 몰라요. 그러니까 10대들은 좀 알고요. 그러니까 10대가 주로 사용자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숙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메타버스 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페토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꾸민다든가 또 그 안에 가상의 기업들이 입점해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청바지를 파는 리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거 산다는 거예요. 10대 수요자들은 그거를 돈을 지불하고 사서 내 아바타에 잘 입히고 또 이런 활동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내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네이버의 제페토에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에 잘 아시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차트가 자이언트 스텝의 차트인데요. 이제 그 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보시면 메타버스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도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당장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보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아직은 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체크해볼 어떤 기업군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의 차트인데, 역시 전체적으로는 좀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AR이나 VR 기기를 출시를 하려고 그래요. 왜 출시를 하려고 그러냐면, 보시면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구글 글라스, 그러죠?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오큘러스라고 하나 이렇게 쓰고 보는 거 있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경처럼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기. 이걸 딱 끼면은 이제 가상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출시하려고 좀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이미 시제품 선을 보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AR, VR 기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뭐 MP라든가 다른 여러 좀 뭐 다양한 중소형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사실은 소부장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은 꼭 두시고, 당장의 흐름은 좀 힘들지만 성장하는, 향후에 한 40%씩 매년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주가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단에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이 덱스터, 그 다음 옆이 펄어비스, 그 다음 옆이 옵티시스, 다 관련된 기업이에요. 중간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왜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가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그런 플랫폼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제일 먼저 구현될 수 있는 쪽에 하나가 바로 게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게임주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렵잖아요. 그죠? NC소프트니 뭐 위메이드니 어려운 최근에 좀 고난을 좀 겪고 있는데, 다만 게임 산업이나 게임 업종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첫 번째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게임주는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메타버스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흐름이 게임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여러분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큰 업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성장 산업,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신다면 좋은 대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용기기 쪽을 성장 산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미용기기 앞서 이제 제가 FPCB는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FPCB 너무 좋죠, 최근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역시나 이제 FCBGA라 그래서 회로기판이 큰 전환을 이뤘죠.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로기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정말 뭐 신고가를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뭐 수급만 들어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산업이 좋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주가 많은 거예요. 많은 수주와 많은 매출과 많은 영업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PCB 업종 역시 체크해서 보시고, 다만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 미용기기 시장인데, 이 미용기기 시장은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업계를 들여다보니까 미용기기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8년에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 규모를 보시면 91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6년간의 연평균 12%를 성장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가면은 178억 달러 이를 전망입니다. 물론 앞서 로봇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보다는 성장률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매년 한 12% 정도 연평균 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보시면, 다만 우리가 이제 미용이라든가 건강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영원한 테마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도 미용이라든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영원한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뭐 중장년층입니다만은 중장년층의 안티에이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요즘은 남성도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장비를 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과나 어디 시술을 받으러 가면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만 파는 게 아니고 이 미용기기 회사들은 미용기기에 이제 소모품을 계속 갈아 껴요. 갈아 끼면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단순히 단기적인 흐름이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산업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미용기기 시장, 우리나라가 한류가 또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좀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또 의료 관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용기기는요, 보시면은 피부 미용 시장을 넘어서 의료기기 시장으로도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로 루트로닉 같은 경우 회사를 보면 과거 이제 황반변성 같은 치료제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용기기에서 약간 또 의료기기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 미용기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용기기는 어쨌든 영원한 테마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하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용기기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루트로닉 설명을 드렸는데, 루트로닉은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 11월 말에 보면 14,000원이었는데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한 더블이 났죠. 예, 그래서 3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서 최근엔 좀 약간 눌렸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이제 클래시스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우리가 이제 미용기기 그러면은 이렇게 그 피부에 대가지고 그 고주파라 그러죠. 어떤 최근에는 고주파가 아니라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데 이제 그런 미용기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클래시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올 초에 13,000원대에서 단기간에 더블이 났죠. 더블이 났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만은 대표적인 미용기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기업도 역시 이제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4,000원대였는데 지금 10,000원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르는 이런 굉장히 좋은 흐름의 모습을 역시나 하이로닉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기업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기업이 이루다라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게 비올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미용기기,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라든가 고주파를 활용해서 우리 피부에다 이렇게 시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기기 매출과 소모품 매출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들은 최근에는 약간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장황하게 굉장히 많은 산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이 지금 매수를 하시고 싶어 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종목이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산업군이 매력적이냐 이거죠.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기업만 보지 마시고 내 기업이 속한 나는 기업이 좋다고는 봤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산업인지 꼭 한번 퀘스천을 한번 달아보세요. 보시면 매력적인 산업이냐 성장하는 산업이냐를 체크하시고 그런 산업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꼭 여러분이 보시면은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에 속한 주요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 기업이 속한 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주도로 좀 가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어떤 거냐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역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성장 여력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 이슈든 또는 앞으로 꾸준히 그동안 성장해왔던 산업이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4차 산업이든지 앞으로 성장 여력이 계속해서 매년 성장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가하고 연동이 되겠죠. 주가는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체크하신다면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체크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관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관심 업종 종목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좀 관심을 안 보여요. 그거는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성장 산업이긴 맞지만 지금은 별로 아직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성장하고 좋은 산업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급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정말 좋은 산업 올해 아직도 많은 투자 기간이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겨울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좋은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우와 산다를 통해서 제가 시장, 산업, 그다음에 기업, 지표 이렇게 4가지 섹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VOD로도 제작이 돼 있으니까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하나씩 다 보세요. 보셔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산업에서는 뭘 체크해야 되는지, 기업에서는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체크하시고 투자하신다면 여러분 실수를 충분히 줄여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